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계속 미루고 미뤄왔던 이 DIO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식을 제가 전했긴 했지만 지금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은 처제가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나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소 제가 목소리가 좀 작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사실 DIO가 없어도 HTTP 통신이라든지 API 통신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러터에서도 다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HTT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모든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IO 이 라이브러리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편리성을 제공을 하고 있다.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세팅해야 되는 몇 가지 그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구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단축과 그 리소스적인 측면이 좀 단축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 DIO의 라이브러리 버전이 올라간다거나 뭐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준다거나 또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뭔가 그 개발 진행 상황에 맞는 커스터마이징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때 만약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수정하기가 조금 이제 난감해지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DIO 이거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 수가 2579건 아주 많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라이브러리다 라는 것을 제가 또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DIO로 그 프로젝트 진행한 거는 몇 가지가 있긴 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세팅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이 문서를 보면서 여기 나오는 예제들 위주가 있거든요. 예제들을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핑퐁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치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DIO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에는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인스톨링 부분을 보시면 버전이 나와 있어요. 이 버전을 다운을 하시면 되는데 퍼스펙티 YAML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저장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근데 혹시나 다운로드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다가 플러터 펍 get이라고 치시면은 라이브러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어떤 버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널 세이프티 2.12 버전을 지원하는 것이 4 버전으로 이게 최신이네요. 그래서 이 4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DIO 샘플 제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돌릴 때 이거하고 문서를 병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uper simple to use라고 돼 있죠. 아주 간단한 예제로 이렇게만 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O 선언을 해주고 get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HTTP 통신에는 get, put, post, delete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죠. ge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read 하는 것이고, put은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사용을 하고요. post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create를 할 때 사용을 하고, delete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지울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세팅 제가 미리 해놓은 부분인데, 이거는 파이어베이스 펑션스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그 부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볼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따로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에 npm run serve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잠깐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있군요. 끄고 서버 다시 돌리면 서버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로컬에 이제 노드 서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드 서버가 돌아가고, 이 서버를 개발을 로컬에서 일단 한 다음 얘를 이제 디플로이를 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연동을 해요. 그 프로젝트랑 연결을 하고 그 계정도 이제 접속을 하고 하는 방법들은 다음번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세팅을 했다. 예, 이 정도 핑퐁 어떻게 튀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별다른 설명은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API가 이제 베이스 URL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패스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는 URL 패스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get 메소드로 테스트로 만들어 놨고, 요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쿼리라든지 이 CSRF 토큰 같은 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일단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리스폰스로 헬로 월드를 리턴을 해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그냥 바로 HTTP 브라우저에서도 해도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뭐 별다른 인증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얘를 런을 돌리게 되면 헬로 월드가 찍혔죠. 찍힘과 동시에 이 서버에서도 로그가 찍혔을 겁니다. 그래서 undefined 그 다음에 쿼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빈 걸로 돼 있고, CSRF 토큰이 없으니까 undefined가 나온 겁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다음 뒤에 할 예제를 위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TTP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DIO랑 연계된 여러 가지 많은 그 서브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차인데 일단은 이 목차대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에 보시면 이 부분은 그 쿼리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패스 뒤에 물음표를 붙여서 이 키밸류 형식을 가져가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타입으로 URL이 잡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 쿼리 파라미터라는 get 메소드에서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방식이 이 그 패스 파라미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런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보면 이렇게
쿼리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임과 잡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클래스 그 모델 있죠.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 이제 API 통신 서버에 저장할 부분에다 넣을 때는 이 모델에다가, 예를 들어 모델이라는 객체가 있고 여기에 toMap이라든지 toJSON 형태로 저희가 그 컨버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요 위에 있는 방식보다는 밑에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런을 돌리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스트.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그 데이터에다가 담아주면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테스트라는 포스트 메소드예요. 아까 전에는 get 메소드의 테스트 패스였죠. 그래서 포스트 패스의 데이터로 이 형태 그대로를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을 돌리게 되면 받는 쪽에서 보면 이 테스트 패스의 포스트 메소드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밑에 보시면 이 포스트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가 찍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의 바디를 찍게 되면 요 아까 전에 보냈던 그 형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턴 리스판스에다가 헬로 월드를 보내주죠. 그러면 헬로 월드를 이렇게 데이터로 찍어 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찍히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리스판스에 대한 리스판스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판스의 그 스키마죠. 스키마의 경우는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리스판스 스키마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요 데이터 안에 담겨서 넘어와가지고 이 데이터는 이제 제네릭을 사용을 해서 리턴 타입을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 리턴 타입을 정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API 서버랑 좀 뭔가 매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도 보이고 이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메시지, 그 다음에 엑스트라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것을 또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징도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멀티플 컨커런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요런 형태가 있어요. 요런 형태가 여기에서 문서에서도 있습니다. 자, 문서에서도 보면 자, 요런 형태죠. 그래서 요런 형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리스판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리스트 형태로 받아지더라고요. 이게 리스판스가 리스트 형태로 담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리스판스로 들어와지고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리스판스에 담아지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테스트는 토큰이라는 get 메서드하고 테스트라는 post 메서드를 제가 예제를 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리스판스로 헬로 월드랑 토큰이니까 토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안에 토큰이라는 또 키 값에 요런 알 수 없는 제가 그 토큰이라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모범용 데이터죠. 자,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자, 돌릴 때는 일단은 이렇게 주석을 일단 해놓고요. 돌리게 되면 자, 그러면 토큰이 먼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헬로 월드가 찍힙니다.
이게 이제 순서와 상관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토큰을 호출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게 오는 겁니다. 만약에 토큰 값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토큰이 먼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예제를 여기다가 슬립을 걸어 놓습니다. 4초라는 타임 슬립을 걸어 놓고, 만약에 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를 완료를 하고 두 번째 거를 보내는지, 아니면 첫 번째 거를 보내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 거를 보내는지, 아니면 동시에 보내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토큰 테스트,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토큰 테스트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왔지만 리스판스를 받는 거는 모두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허용 받았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리스판스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도 첫 번째 거로 등록을 했으면 첫 번째 거로 들어와요. 가장 먼저 이제 헬로월드가 돌아왔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큰 같은 경우에는 4초를 기다렸던 거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먼저 도착한 거는 포스트로 보낸 테스트 메서드, 그 패스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것은 요런 것을 맞춰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과연 언제 이걸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전혀 이거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아직 저도 그 경험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요런 부분도 있다. 분명히 이것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떠한 그 가입 절차라든지 뭔가 그 여러 가지의 많은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메서드, 그러니까 API 콜로 하나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이미지 프로세싱은 다른 데에서 하고, 뭐 데이터는 또 다른 데서 하고, 또 뭐 토큰을 불러온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여러 개의 API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결과값은 모두 다 기다린 뒤에 받는 케이스의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웨이트를 기다렸다가 다음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다 완료가 되면 리턴 트루,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다운로딩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예제를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바이패스를 하고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예제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옵션에다가 get 토큰은 저희가 위에서 사용했던 그거죠. 그거를 바이트 방식으로 리스판스 받겠다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리스판스가 이런 식으로 바이트로 넘어와요. 그래서 얘를 또 뭔가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트로 뭔가 처리를 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폼 데이터. 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묶음을 보내는 그런 건데, 폼 데이터의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파일을 같이 담아서 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이제 그냥 폼 데이터고, 밑에 거는 여러 개의 파일을 보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폼 데이터 예제로 제가 그냥 그 위에 거 간단한 예제를 활용을 했고요.
얘를 보내게 되면 지금 폼 데이터라는 포스트로 보냈어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폼 데이터 포스트를 이제 바디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그럼 이제 버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버퍼를 다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미들웨어 쓴다거나 아니면 그걸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파일을 할 때는 여기다 이제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업로드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이제 파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 형식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on send progress라는 부분을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됐는지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파일 같은 걸 다룰 때. 네, 그래서 지금 이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받는 쪽도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파일은 하진 못했고, 그냥 이런 형태 간단한 데이터를 보내고 이 샌드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3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53이라는 게 이 파일 크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크기의 단위를 53에 53. 그래서 한 방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파일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파일이 좀 더 크다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따가 이제 다운로드를 예제를 할 때 확연히 눈에 띄게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리스판스에 대한 스키마를 한번 봤었는데, 어디 있죠? 여기죠. 리스판스 스키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한번 구글을 한번 던져보고 리스판스 받는 것을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디버그 모드로 한번 돌려봤을 때, 리스판스에는 지금 데이터, 익스트라, 그 다음에 헤더스하고 여러 가지 쭉쭉쭉 있죠. 거기에 보면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이고 메시지는 이제 OK 떨어졌죠. 그 다음에요. 데이터는 이제 브라우저 HTML 파일이 받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거고, 리퀘스트 옵션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get 메서드를 호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스는 이런 패스를 가지고 있고, 쿼리 파라미터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전처리라든지 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you can find all examples code 이라고 해서 여기 here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다양한 예제들이 있어요. 요거 소스를 보시면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괜찮은 것들을 몇 개 추출을 했어요. 추출을 해가지고 예제로 만들어 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